서울 국제노인 영화제 작년도 출품작이죠. 국제영화 동문입니다. 프랑스 영화인데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좀 불편하시죠? 우선 뭔지 잘 모르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특성 때문에 이 독립영화를 이해하는데 도슨트가 그래서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이 영화를 한번 내용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어요. 우선 이 이야기는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그 노인하고 그 다음에 또 젊은 요양보호사가 이제 케어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제가 사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요양보호사라는 게 정말 어떤 건지 하는 걸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에는 요양보호사들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요양보호사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고 있지 않으면 그런 것을 주장하더라도 힘이 없어요.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작품을 일부러 가져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데클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유령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래의 뜻은 쇠퇴한다는 뜻이에요. 늙어간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게 2022년도에 출품이 돼서 약 한 14분 30초 동안 러닝타임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영화로서 프랑스 작품입니다. 감독은 앨리스 후이젠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 감독이 만든 작품입니다. 우선 이 감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파리 3IS라고 하는 그런 영화 감독 과정이 있는데 거기를 이수한 젊은 감독입니다. 이 젊은 감독한테는 할아버지가 한 분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알츠하이머 병을 앓다가 돌아가셔가지고 큰 충격을 받아서 그 충격을 이 작품에 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할아버지에 대한 성실감 이런 것을 갖다 나타내고 싶었고 특히 우리가 머리로 봐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행하고 있잖아요. 그죠? 옳은 일, 바른 일 이런 것을 찾아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합리적인 것만 할 수는 없어요. 인간의 욕망이 있고 하기 때문에 감정에 휘둘리다 보면은 감정과 이성이 오락가락하면서 막 실타래처럼 엉겨가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감독은 이런 합리적인 것과 그 감성적인 것과의 그 사이를 헤매고 있는 그 사이의 경계를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치매 노인의 세계 속에 투영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기가 조금 좀 거북할 텐데요.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우선 이 작품은 이 사람이 처음 만든 작품이에요. 첫 작품으로서 정말 대단한 작품이죠. 대단한 작품인데 무려 9개 부문상을 수상을 받았습니다. 최우수 작품상, 관객상, 최우수 공포영화상, 최우수 드라마상, 최우수 배우상 9개 부문상을 프랑스와 이스라엘에서 받고 우리나라에서도 노인 국제영화제 출품해서 입수하는 작품입니다. 다음. 내용을 보면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연금수급자 그 노인이죠. 연금수급자의 간병인이 어느 날 알 수 없는 이유로 눈에서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혼란에 빠진 그는 어두운 요양원 복도에서 사라진 간병인을 마주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이것은 감독이 이 작품을 출품할 때 이 작품을 소개하기 위해서 써놓은 글을 이렇게 실어놓은 겁니다. 다음 가면. 자, 여기에서 보면은 푸른색 바탕과 붉은색 계통의 화면이 두 개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힌트를 받아야 합니다. 이 파란색은 현실색이에요. 현실색이고, 이 빨간색에서 나타난 건 이 치매 노인이 머릿속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머릿속의 세상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 방에 와서 방문을 하러 왔잖아요. 방문을 하러 왔는데 사실은 그 친구는 이미 죽었던 것 같아요. 흰 천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는 거니까. 근데 죽은 줄도 모르고 와서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방문을 한다고 하는 뜻에서 이제 왔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중얼중얼 대고 있는데 이제 요양보호사가 찾아와서 여기는 할아버지 방이 아니잖아요. 가시죠. 그러고 이제 권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화면이 갑자기 이제 붉은색으로 변하는데 그 붉은색 속에는 뭐냐면 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이 환자의 정신세계에서 나타난 당신의 80세 생일 파티를 갖다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노래를 듣고 그리고 같이 춤을 추고 그러고 이렇게 신나게 이제 보고 있었던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 할아버지가 기억하고 있는 이 요양보호사와의 관계입니다. 관계 보면은 우리가 얼른 보면은 요양보호사들이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또 불편한 데 있으면 이렇게 엎치락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먹여주기도 하고 이런 것만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 요양보호사는 그게 아니라 같이 즐겨주는 거예요. 같이 놀아주는 겁니다. 같이 놀아줘가지고 같이 춤추고 80회 생일을 갖다 축하하기 위해서 그리고 퀴즈 문제도 내고 해서 상대방이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동인을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죠. 그래서 춤을 이렇게 한참 추다가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사라져버리는 이 장면에서 실제로 사라진 게 아니고 이 노인의 정신세계에서 지금 함께 저기 하다가 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은 현실이 아니죠, 지금 이 빨간 저기가. 그래서 이 복도를 통해가지고 찾아 나갑니다. 이 복도의 그 음침한 그 복도의 색깔, 이것을 보면은 공포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 말하자면 그 할아버지의 아주 그 잊어버린 그 옛날의 기억의 터널 속에서 지금 빠져나오기 위해서 그 복도를 걸어 나오고 있는 장면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동안 헤매고 있는 데다가 지금 복도를 통해서 차츰차츰 현실 세계로 돌아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과정에서 뭘 봅니까? 마리를 보잖아요. 그죠? 마리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고서 깜짝 놀랐던 거죠. 왜 놀랐느냐? 그 마리는 칼에 맞아가지고 피를 줄줄 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손가락 끝에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장면이 아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그러고서는 화면이 푸른색으로 바뀌어가지고 현실 세계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현실 세계는 여전히 장애방에 앉아서 지금 그러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었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영혼만 왔다 갔다 해. 네, 그러니까 혼자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 지금 이제 이런 영화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치매 노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피상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치매 노인들은 이러려니 을에 정신이 없고, 그러고 이런 짓도 뭐 할 수도 있고 또 저럴 수도 있고 뭐 이런 걸 온갖 선입견 속에서 우리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치매 노인에 대해서. 근데 실질적으로 치매 노인이 이런 상태에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사실은 이 치매 노인은 때때로는 자기 자신을 자해할 수도 있는, 얼마든지 그런 아주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요양보호사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을 그냥 치매 노인이니까 저렇게 소리 지르고 막 하니까 이걸 갖다가 의자에 강제로 앉혀놓고 손으로 묶어놓고 말이지, 이렇게 해서 못하게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말하자면은 우리가 정말 요양보호사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어떤 일들이 돼야 되는지.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현재는 우리가 요양보호사고 환자를 따르는 거지만 얼마 지나고 나면 우리가 환자가 되는 입장이거든요. 우리가 언제든지 그런 입장에 있다고 생각해놓고 보면은 그런 그 위험한 상황에서 그렇게 이해를 받지 못하면서 지내야 된다고 하면은 그거 자체는 사실은 지옥에 해당돼요. 지옥과 같은 그런 생활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치매 노인뿐만이 아니라 어떤 형태의 간병인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은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분들이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식하고 또 노인이 돼서 다 잊어버리고 뭐 그래서 무능력하고 뭐 이렇다고만 생각을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분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하는 거는 그분이 하는 행동이나 말투를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경청을 해야 되고 들여다봐야 되고 돌봐줘야 되고 이런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일은 굉장히 힘든 일이면서 또 그 일은 정말 참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정말 희생적인 그런 직업이고, 그리고 존중받아야 될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장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당연히 사회적으로도 대우를 받아야 되고 그만큼 또 여러분들의 권익을 주장할 수도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 요양보호사 자체가 지금 단순히 거들어주고 이렇게 뭐 보호해주고 하는 그런 그 단순 업무가 아니고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연구도 많이 하셔야 되고, 특히 이 심리적으로 환자의 심리를 갖다가 쉽게 캐치할 수 있도록 공부도 정말 참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작품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실제 그 다큐멘터리였는데 거기에서 여러 활동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렸더니 그때 와서 구경하시던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그거 영화 있다 그래, 지금 그런 게 어딨어, 그렇게 해주는 데가 어딨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영화가 아니고 다큐멘터리다. 실제 상황을 갖다 촬영을 해서 보여주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말씀드려가지고, 그날 그게 도화선이 돼가지고 약 한 30분 이상 아주 굉장한 토론이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11월 달에.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그 일을 직접 담당하시기 때문에 정말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걸 말씀드릴 때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거북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거는 이론에 불과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의견이 있으시면 있는 대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처음에 가서 보니까 막내 아들이라는데 한 50대 중반쯤 되는데 얼굴빛이 빨가요. 빨가 그냥 화가 가득 차가지고. 그렇고 어머니는 86세 정도 됐는데 최근은 좀 왜소하시는데 아주 강단 있고 그냥 센 분이세요. 근데 아드님 말씀이 20년째 자기 혼자 독박으로 다 엄마를 이렇게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너무 힘들게 일하지 마세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서 마지막 찬스라고 지금 엄마를 선생님한테 맡겨보고 이제 여차해서 못한다면 이제 요양원 보낼 거예요. 안 보내고 싶어도 이제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면서 그러는데 근데 다행히도 어르신이 저를 배척 안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더라고. 웃기도 하시고. 근데 참 저하고 좀 케미가 좀 맞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좋아했는데 그 아드님이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지나니까 얼굴색이 하얀 피부색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어머니가 이렇게 환하게 웃는 걸 정말 오래간만에 봤다고 선생님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아했어요. 그래 정말로 잘 맞았어요. 그리고 다 잘 따라해 주시고 그랬는데 거기에 좀 문제가 큰아들이 이제 조그만 아파트였는데 뭐 거실겸 방 하나고 문간에 방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그 방을 차지하고 와서 옷을 잔뜩 걸어놨는데 그거 보면 한숨을 퍽퍽 쉬셔 노인네가 그걸 싫어하는 거. 저 아들 내쫓고 싶고. 그러니까 나중에 사연을 들어보니까 평생을 그 아들은 학교 다닐 때 들고 엄마 돈만 받아들이니까 제 갖다 쓰고 사업한다고 또 돈도 잘 갖다 탕진하고 그리고 뭐 결국은 이제 부인하고도 이혼을 했는지 이혼을 시켰는지 어쩌는지 지금 그런 상황으로 혼자 떠돌이 하다가 마지막 엄마 밥 좀 해드리겠다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말은. 근데 실제로 그 막내 아들은 따로 자기네 가족 꾸리면서 처갓집도 장인 장모도 돌보면서 아들 이제 살면서 그래도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막 너무 힘들어서 그래도 이제 저가 그래도 잘 맞는 것 같고 그렇게 하니까 뭐 반찬 하는 것도 하지 말래요. 힘들게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밥도 당신들이 제때 하고 이거 어머니하고 좀 잘 이게 케미가 돼서 좀 놀아만 달래는 거예요. 근데 참 한 달 반 정도를 잘 했어요. 나중에는 이제 우리 프로그램 하는 거, 뭐 색칠하는 거, 뭐 그림 그리기 하는 그런 것도 하는데 너무 열심히 집중도 잘하고 잘하세요. 그래서 센터에 가서 막 자랑도 하고 가져가서 센터장님한테 자랑도 하고 좋아했는데 한 달 반 좀 지났을 때 11월 초에 금요일 날까지 제가 가서 잘하고 왔어요. 목요일 날까지 잘하고 왔는데 내일 저녁하고 내일 자서 밥이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밥을 평소 하던 대로 홍두를 그래서 앉혀놓고 그리고 온 것뿐이 없어요. 그날도 그림도 잘 그리고 좀 그랬는데 그 다음날 가니까 딴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확 변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큰아들이 며칠 안 들어오다가 그날도 안 들어온 거예요. 아침에 들어왔는지 새벽에 들어왔는지 모르는데 막내 아들은 그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그 며칠 전에 그때 전화가 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며칠 한 열흘 정도 어머니한테 못 갈 것 같으니까 선생님 좀 잘 돌봐주세요. 그러면서 사정은 얘기를 안 해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병원이냐 그랬더니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막내 아들도 잘 안 오지 큰 아들도 잘 안 들어오지 이렇게 양반이 돌아버린 거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갔는데 저도 필요 없대요. 아무도 필요 없대요. 막 밀어내릴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잘하셨는데 화장실도 못 가게 해요. 일찍 가서 가가지고 완전 딴 사람이 된 거야. 막 폭력을 써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뭐 밖으로 쫓겨나가지고 그때가 11월
4일인가 5일 그때 했는데 엄청 추웠어요. 찬바람 불고. 어디 갈 데가 없어요. 화장실 갈 데도 없고. 이제 상가에 가서 이제 사정해고 볼일 보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나중에 안 됐어서 이제 아드님한테, 막내 아드님한테 전화를 했어. 어머니가 이런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올 수 없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날이 장례야. 마마님 장례. 부인도 배랑 가는 며느리가 돌아가신 거예요. 어머야. 그런 상황이 그래가지고 거기도 스트레스 양짝으로 받았어. 이제 친정으로 시집으로. 그래가지고 갑자기 배랑을 들어가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자세한 얘기도 못 듣고 오늘이 장례예요. 그래서 며칠 있어야지, 며칠 걸릴 것 같아 거기 가려면. 그러면서 그냥 좀 어머니 밖에만 못 나가시게 좀 밖에서 좀 지켜달라는 걸 낫더라고. 그래서 그냥 시간 다 채울 때까지 거기서 지키고 있었는데, 결국은 뭐 나중에는 막 내가 거기서 빙빙 돈 먹었더니 밖에서 물 다 먹어서 전부 껴져요. 소금도 뿌리고 막 사기 마귀 사탄이라고. 그분들 교우였었어요. 천주교 교우였어가지고 더 잘나고 잘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그게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그랬는데 거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그리고 금요일날 그러고 쫓겨왔는데 월요일날 아드님이 또 전화가 왔어요. 제가 오늘 엄마한테 가보고 왔어요. 그러면서 선생님 그래도 좀 와주세요. 좀 내가 잘 마련놨으니까 선생님 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아들 방에 가서 자고 있어, 노인네가. 그래서 이제 나는 좀 뭐 이렇게 뭐 하려고 움직이니까 인기척에 나니까 깨졌어. 그러더니 막 내가 오는 거야. 또 뭐 진짜 할 수 없이 이제 그때는 또 심하게 했는데 복지사 선생님이 와보시겠다고. 어떤 상황인가 그러더니 복지사 선생님이 나중에 밀려났어요. 현관 앞에 조금 밀려서 넘어질 뻔했어. 나였으면 이제 넘어졌지. 이제 힘도 없으니까. 그랬더니 선생님 안 되겠어요. 선생님이 다칠 것 같아요. 오시면 안 되겠다고. 그래서 그만두고 지금 못하게 됐는데, 그 이후로 지금 제가 거기 전화를 못해요. 아드님은 어떻게 됐는지, 요양원에 보내셨는지. 그 상처가 엄청 크더라고요. 그러시겠어요. 네. 너무 무서워요. 큰 경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겪는 일들이, 저는 뭐 일부지만 선생님들도 다 그보다 비슷한 거 뭐 다른 일들도 많이 겪으실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 중요한 것도 뭐냐면, 요양보호사들이 치매 어르신 돌보는 것이 그 전에는 당분간 한 5,000원씩 수당을 더 줬어요, 하루에. 그러더니 언제부터 그게 싹 없어지더라고요. 싹 없어지고 아니면 이제 뭐 2등급이나 3등급 그 분들한테 또 뭐 3,000원이 얼마 더 준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하면서도 그런 것도 좀 문제가 돼 있다 그러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죠. 선생님들 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요양보호사 그 치매 어르신 돌보려면 공부해야 돼요. 80시간 별도로 자격증 수료증도 받아야 돼요. 그런 그 제도적인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러는데도 이제 그 인센티브 조금 더 주는 거 그것도 안 주고 주다가 안 주고 그러니까 일만 하면 안 하려고 더들 그런다고. 어렵잖아. 어려워. 사실은 참 중요한 게 그게 있어요. 저는 지금도 막 소름이. 사실 그 요양보호사의 신변의 위험이 있어요. 굉장히 큰 위험이 있죠. 왜냐하면 아까도 여기 나타났지만 본인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폭력을 쓸 수도 있고 소리를 꽥꽥 지를 수도 있고 별의별 짓을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곁에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신변에도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도달됐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아마 이런 그 저기에서 많이 연구하고 그럴 거라고 이 생각이 되고요. 문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씩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기여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지금 남편을 케어하고 있는데 다행히 예쁜 치매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근데 오늘 아침에 방송에 CTS에서 방송에 나오는 거 보니까는 저렇게 이제 그 예쁜 치매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약재를 많이 만들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막 서두르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약으로 좀 저게 돌봐줄 수 있는 사람,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약자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요양보호사들 힘드시죠? 저는 사실 요양보호사를 오래전에 땄어요. 초창기에 땄는데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님이 14년을 제가 대소변을 다 받아냈거든요. 치매가 아니고 그때 이제 고혈압으로 쓰러지셔가지고 그러고 나니까 너무 그게 힘들어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 직업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또 이제 치매가 되셨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케어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너무 또 지금은 진짜 잘해주셔요. 청소도 잘해주시고 무슨 일이든지 절대 바깥에 혼자 나가시지도 않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고 요양보호사 다니시는 분들 보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저는 이제 내 가족이니까 잘 해주지만 그 속을 다 알잖아요. 서로 옛날에 있었던 기억들을 다 알고 그러니까 하기가 좀 편한데 진짜 다니시는 분들은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방송에서 요즘 많이 해주잖아요. 치매에 대해서. 그냥 너무 힘들어 하셔도 조금씩 참아주시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같이 공유를 못하니까 마음이 아팠는데 같이 드라마를 봐도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하긴 요즘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그 앞뒤가 자꾸만 안 맞으니까 근데 힘드셔도 조금만 참아주시고 그분에 대해서 오늘 아까도 그러니까 치매 어르신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셨어요.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오셨을 때 그 스웨덴 이야기 저도 들었어요. 네. 근데 거기는 그 시설이 너무 좋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럼요. 그런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